고대의 안개 속에서 위대한 영웅들의 위협들을 시인이 노래합니다. 신들의 뜻을 거슬러 괴물들을 처치하고 정의를 되찾는 이야기. 현명한 조언과 영리한 전략의 이야기. 용기와 모험과 용맹의 이야기. 아곤에서 여러분은 영웅들을 만들고 그 영웅담을 불멸의 전설로 빚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고향에 돌아가던 한 무리의 영웅들이 기이한 섬들 사이에서 길을 잃습니다. 이곳에는 신화의 짐승들, 위험한 악당들, 전설적인 왕국들, 도탄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변덕스런 신들의 손끝에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웅들이여, 이것은 위협을 세울 기회입니다. 이 잊힌 땅에서 부정을 바로잡고 신들과 괴물들과 인간들이 제시하는 난관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이름이 영광됨을 증명하여 고향에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아곤, 첫 번째 섬 페니오스, 시작합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네. 각자 자기소개하고 지도자 정하기 할까요? 지도자 정하기 바로 들어갈까요? 자기소개부터 하죠. 순서 어떻게 할까요? 시범을 보여주세요. GM님, 시범을. 고 히브라시아, 고 히브라시아. GM님께서 시범을. 시작하겠습니다. 크흠, 저기 언제까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지낼 건가요? 앞으로 귀향길을 함께할 동료가 될 텐데 서로 자기소개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아라크네의 후예, 전장을 수놓는 자 히브리시아입니다. 이래 보여도 한 사람 몫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 괜한 걱정은 삼가하시길. 그럴까요? 마침 무료하던 참이었고 얼마 전까지 적에게 달콤한 죽음을 안기고 그의 가족의 비탄 어린 눈물을 뽑아내던 훌륭한 영웅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히브리시아, 당신은 흰팔에 어울리지 않는 솜씨더군요. 하하. 영웅이라는 이름을 짊어지려면 그 정도야 당연한 거겠죠. 그러는 그쪽도 인상과 다르게 긴 창으로 여러 적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요? 전쟁에서 공로가 꽤나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여러 이름으로 불릴 당신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런 그렇게 잘난 실력은 아닌데 저는 테살리아에서 온 레이아우스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이왕 한 배를 탄 김에 잘 지내보자고요. 서로 소개하는 시간이야? 귀찮은데. 우아한 손발 헤르메스의 후예 아드라스타야. 왜 우아한 손발이냐면 손 움직임이 좋거든. 다들 좋은 거 가지고 있을 때 조심하라고. 킥킥 웃으면서 두 손을 펼치더니 손에서 금화새 잎이 떨어집니다. 황급히 허리춤을 확인한다. 친해지기 까다로운 사람이네. 부탁인데 내 주머니는 건들지 말아줬음 합니다. 아무리 헤르메스님의 가오가 함께한다고 한들 동료의 물건을 털어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으면 좋잖아요. 레이아우스에게 어깨를 걸고는 그래 누가 뭐래? 나는 조심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쪽은 날개 달린 사람을 바라본다. 야, 이 배에 좀도둑 하나가 타버렸잖아. 막루 위에서 이 상황을 관망하다 기계 날개를 펄럭이며 아래로 내려옵니다. 에페이곤이라고 한다. 뭐 사람들이 거창하게 창공을 가르는 에페이곤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대장장이야. 배 정비라던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탑승한 것이니 너무 신경 쓰진 말고. 그럼 그 날개도 직접 만든 건가요?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아, 응. 직접 만든 거야. 관심이라도 있어? 팔면 비싸겠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훔칠 생각이야? 엄청 무거울걸? 엄청 커서 눈에도 띄고 말이야.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도구를 직접 만들었다고요? 대단한걸요. 자신의 손으로 하늘을 움켜쥘 생각을 하다니.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 내 조상이 밀랍 날개로 날아가다 날개가 녹아 추락했다나 뭐라나. 그래서 난 기계 날개로 하늘에 도전할 생각이지. 라고 해봤자 신들이 사는 곳까지는 침범할 생각 없지만 나도 신 무서운 줄은 알아서. 바라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군요. 어찌 되었든 행운을 빕니다. 슬슬 도입 들어갈까요? 영웅들이 탄 카리에라호는 귀향길을 따라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는 도중 지나치기 힘든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감미로운 그 소리는 그저 선율에 그치지 않고
영웅들의 추억과 그리움을 불러일으켜 바다로 이끕니다.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여러분을 바다로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 대결에 임할 것인가요? 굶주리는 레이아우스가 이 대결에 임합니다. 이카루스의 후예, 창공을 가르는 에페이곤이 이 대결에 임합니다. 헤르메스의 후예! 우아한 손발 아드라스타가 이 대결에 임합니다. 아라크네의 후예, 전장을 수놓는 자 히브리시아가 이 대결에 임합니다. 난이도는 6입니다. 탁월한 영웅이 이번 섬에서 이 배를 이끌 지도자가 됩니다. 정해진 분야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해주세요. 저는 피용 사용할게요. 에페이곤 좌절인데 가오 빠져. 레이아우스는 결기로 갈게요. 기압으로 이긴다. 의도치 않게 탁월을 띄워버린 지도자 정하기에서 탁월 떴으니 히브라시아가 지도자네요. 그냥 평소처럼 활을 쏴 맞출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긴 활 시위를 놓는 순간 배가 흔들려 쏜 화살이 세이렌을 빗맞춥니다. 세이렌은 자신들을 맞추려는 시도를 보고선 더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몇몇 나와 있는 선원들은 뱃마루 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드라스타는 자신의 길을 막은 채로 조타실로 가서 핸들을 돌리더니 뱃머리를 돌려 세이렌들과 멀어지게 합니다. 아름다운 노래소리에 홀린 듯 걸음을 옮겼다. 어렴풋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윤영기가 언제나 달콤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지. 점차 멀어지는 배와 함께 천천히 영원할 것 같은 문해모신의 축복도 멀어져 간다. 두 눈에는 빛이 돌아오고 사지를 다시 온전히 움직일 수 있게 되자 레이아우스는 팔을 뻗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선원의 창을 빼앗아든다. 내 창은 비싼 거라서 함부로 던지면 아깝거든. 바람을 가르며 날아간 창의 경로는 하나뿐입니다. 우두머리 세이렌의 머리를 관통하고 창은 쓸모를 다하며 바다에 빠집니다. 어렴풋이 세이렌이 떨어지는 소리도 함께 들린 듯합니다. 잔잔히 남은 노랫소리가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아름다운 목소리는 이윽고 가장 소중한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 자신을 바다로 이끈다. 소중한 사람, 애초에 그런 게 있기는 했나? 눈을 감고 중얼거리고선 생각한다. 아직 배가 완전히 멀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 선원들의 정신을 차리게 할 방법이 필요해. 히브리시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선 가장 자신 있는 표정을 지어 보인다. 그리고선 고향의 노래를 부른다. 자신이 떠나온 곳, 그리고 보통의 사람이 머물러야 할 보금자리. 당신들은 배를 떠나선 안 된다고 힘껏 노래한다. 세이렌의 선율은 그 위를 덮는 새로운 선율에 묻혀 들리지 않습니다.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는 선원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그 노래는 배가 멀어질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다들 정신 차리자고요. 아직 첫 섬에도 정박 못했잖아요. 이 정도에 무너지면 안 되죠. 방금 생긴 일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겠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번 섬은 제가 여러분을 지휘해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정박하게 될 섬이 어떤 섬이든 제가 대화에는 자신이 있거든요.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드리죠. 난 애초에 중심에 있는 건 질색이고 귀찮아. 아무나 맡아도 별 상관없어. 난 상관없어. 내가 사람 상대하는 건 영 젬병이라서 말이지. 뭐 바라시는 대로. 뛰어난 영웅이 우리를 지휘한다면야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나. 다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로를 따라 들어선 곳은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 섬의 이름은 페니오스. 짙은 숲, 천연의 샘들, 감춰진 동굴들로 가득한 페니오스 섬은 매년 전설의 황금 멧돼지 사냥이 벌어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안개가 걷히자 신들이 징조를 보내 그 뜻을 드러냅니다. 헤라, 복수의 여신. 그 징조는 죄인이 구워지고 있는 화덕입니다. 흰팔의 여신님께서 징조를 보낸 모양이네요. 섬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 기만, 배신 같은 것 말이죠. 이거 곤란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네요. 곤란해봤자 얼마나 곤란하려나. 난가? 불길한 징조라니 후딱 물자만 채우고 떠나는 건 어때요? 우리에게도 선원들에게도 휴식은 필요하니까. 어머, 위협 같은 건 별로 관심 없으신가 봐요? 한 섬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만큼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텐데요. 위협 좋죠. 하지만 징조가 워낙 불길해서야 뭐 좋아요. 큰 일만 아니길 바라죠 뭐. 뭐? 난 진짜 위협에 관심 없긴 하지만 다들 이야기하는 거 보고 하품을 크게 합니다. 이쪽도 별 관심은 없어 보여요. 그래도 쉬긴 쉬어야 해. 기계 날개 메고 다니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럼 한 번쯤은 품에서 떨어뜨리는 게 좋지 않아? 절대 내 옆에서는 안 떨어뜨려 둘 테니 그렇게 알아둬. 해안에 도착하자 당황한 외침들이 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전설로 들은 페니오스의 황금 멧돼지가 말보다 큰 덩치로 거리를 질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앞을 막는 것은 사람들과 물건을 가리지 않고 육중한 엄니로 찢어 밝힙니다. 멧돼지는 몸뚱이가 화살과 상처로 가득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으며 쇠사슬로 고정시킨 가면 뒤로 금빛 두 눈이 증오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직접 보니 말도 안 나올 만큼 거대하네. 무사히 정박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야, 거대하기 짝이 없는걸? 앞쪽 도시 안쪽에서는 이사도라 여왕의 대리석 조각상 주변에 사람들이 손을 잡고 고리를 이루어 서 있습니다. 마치 조각상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황금 멧돼지는 그쪽으로 주의를 돌리고 돌진합니다. 조각상과 아주 닮은 젊은 여인이 주민들을 이끌어 자리를 지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찬탈자 카프라는 내 어머니의 왕좌를 훔쳤지만 어머니의 기억까지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미소녀 절대 지켜. 나시아 공주님, 미쇼죠. 지켜야 해. 피하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기, 나시아를 상대로 예술과 언변, 주민들을 도와 멧돼지를 물리치기, 황금 멧돼지를 상대로 피와 용맹. 전 피용으로 갈게요. 원래 피용할 생각이긴 했어. 저도 피용으로 갈갑쇼. 둘 다 낫긴 한데. 그럼 저도 피용 갈게요. 캐릭터 특성상 돈이라도 떨어지려나 하고. 저도 피용할래요. 니게 짜다매다. 난이도 굴리겠습니다. 이 대결은 험난합니다. 주신이요, 싹싹. 싹싹. 난이도는 12입니다. 험난하다. 진짜 험난하다. 저는 파토스와 포세이돈 가오 쓰겠습니다. 가오 부분은 어떻게 써야 할지도 감이 안 와요. 가오는 상황에 맞춰서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꼬셔야 해. 그럼 아프로디테의 가오를 쓰면 도움이 되겠죠? 저 파토스랑 제우스의 가오 쓸까 합니다. 지도자의 위엄을 보여주겠어. 전 유대 쓰려는데 누구 유대 쓸까? 히브리시아 유대와 가오를 쓸게요. 그럼 저는 가오 대담성 쓸게요. 이러면 되나요? 사실 아직도 감이 잘 안 와서. 16이다. 크아, 약간 개그 뭐 가도 되나요? 아, 그럼요. 자, 아무리 겉가죽을 황금으로 뒤엎었다 하고 그 크기가 집채만 하다 하더라도 온갖 치장을 벗기고 바라보면 그저 멧돼지일 뿐. 황금은 약탈되고 짐승은 사냥되는 법이니 겁을 집어먹을 필요는 없지요. 이 땅을 바치고 대지를 흔드는 분이시여. 피를 타고 흐르는 당신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제가 용맹한 매가 되어 저 짐승의 숨통을 뜯을 수 있기를. 첫 걸음에는 두 팔의 깃털이 돋아났고 두 걸음에는 입술이 날카롭게 변해 튀어나왔다. 마지막 세 걸음째에는 땅을 박차던 두 다리가 단단한 발톱이 돋아나 마침내 비둘기의 형상을 하게 되었다. 내 날개가 아무리 부러웠어도 새 그 자체가 되면 어쩌자는 거야. 이거 진짜야? 나름 고증 챙긴 거예요. 엄마가 동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늘에 대고 당신의 소중한 딸이 다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자신에게 금방 달려갈 수 있는 다리를 달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아드라스타에 다리에 힘이 들어가며 뱃머리에 다리를 박차고 뛰어들어 허리춤에 있는 주머니에 깜짝 콩알탄을 던져 멧돼지가 잠시 주민들에게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검집을 뽑지 않은 검을 꺼내들어 멧돼지의 턱을 때립니다. 아드라스타의 검집이 단단한 멧돼지의 가죽을 힘차게 때립니다. 놀란 멧돼지는 기세가 조금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돌진할 준비를 합니다. 저기 에페이곤. 멧돼지에게 상처를 입혀 잠시 틈을 만들어줄 수 있나요? 지도자로서 이 일을 해결해보죠. 오, 뾰족한 수라도 있나 보지? 그렇다면야 좋아. 내 노력해보지. 고글을 쓴 에페이곤은 기계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올라 황금 멧돼지에게 접근합니다. 헤파이스토스의 가호를 받아 더더욱 단단하고 예리해진 하르페로 단숨에 황금 멧돼지의 뒷목을 깊게 그어냅니다. 이후 창궁으로 날아오르며 자, 방직자 양반, 내 차례야. 그 이름도 참 오랜만이군요.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선 답지 않게 큰 소리로 외친다. 다들 겁에 질려서 뭐 하자는 거야?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대열을 지켜? 활을 꺼내들어 에페이곤이 내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황금 멧돼지의 상처를 조준하고선 외친다. 만물의 지배자시여. 모든 것을 능가하는 분이시여. 한낱 인간을 보살펴 그를 능가하는 힘을 주소서. 그동안 수백 번 수천 번을 겨냥해왔다. 이제 와서 빗나갈 리가 없음을 알았음에 이상하리만큼 하하! 웃음이 나온다. 화살은 시위를 떠나고 멧돼지의 뒷목에 꽂힌다. 순간 그 부분에 번개가 내려친다. 공격을 받은 황금 멧돼지는 잠시 비틀거리다가 경로를 틀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멋진 여성과 멋진 남성의 협공이라니 미쳤다. 착각일 수도 있는데 히브라시아가 본인이 지도자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엽네요. 이 여자아이. 이 여자 너무 좋다. 나 지도자야. 쾅쾅. 뇌내에서 너무 망상한 나머지 이제 허리에 손하고 날 매도하는 학생회장장 계열 미연시 히로인 캐릭터로 보여요. 그때 영웅들에게 한 여성이 다가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시죠? 기세를 보아하니 평범한 분들은 아닌 듯한데. 이런 건 지도자께서 해야지. 저희는 귀향길에 올라 잠시 정박할 섬을 찾다가 오게 된 이들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영웅이라 불리고도 있죠. 저는 히브리시아라고 합니다. 자, 다른 분들도 인사드려야죠. 난 에페이곤 대장장이야. 뭐 영웅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지만 그렇게 거창한 사람은 아니고. 아드라스타. 짧고 굵게 자기소개를 하고는 섬 주위를 이리저리 보며 말합니다. 킁크. 저는 레이아우스라고 합니다. 두려우신 바닷속의 지배자의 축복으로 잠시 동물의 형상을 취했었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비둘기? 오, 아직도 머리에 뭔가 있네. 깃털대줍니다. 킁크. 그건 잊어버리죠. 영웅분들이셨군요. 영웅들이시여. 저는 페니오스의 공주, 아니 이제는 추방당한 나시아라고 합니다. 리플레이에 대한 로망은 항상 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만들어보는 건 처음이네요. 미숙한 점이 많을 테지만 이해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같은 탁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1편이 마무리되었는데 다들 남기실 말씀 있으신가요? 도둑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머니 조심하십시오. 헤르메스의 자식 같은 발언, 나라라 에페이곤. 이카루스의 후예 같은 발언. 그럼 저는 끼니 잘 챙기시라는 말씀 남기겠습니다. 참고로 피에릴은 히브리시아를 히브라시아로 자주 바꿔 말했는데요. 편집자의 자비로 2편부터는 오타를 수정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2편에서 만나요.